자, 교과서 페이지는 254쪽이고요. 중간고사 때 정규 수업 시간에 진짜 기본적인 것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범위를 중복해서 들어갑니다. 추가되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심화라고 써놨죠. 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이 너무 기본적인 것만 정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한번 쓸고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2학년, 3학년이 되어서 지구학 1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뀐 체제를 보니까 진짜 자기가 지구학을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지구학 1을 웬만하면 하겠더만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2학년부터 3학년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화학 1을 들었는 학생은 3학년이 됐을 때 싫어도 물리 1을 해야 돼요. 왜? 화학 2와 물리 1을 엮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2를 반드시 뭔가를 하는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2, 1을 어떻게 했냐면 서로 교차를 해놨어요. 물리화학 교차해놓고 생물지구학 교차를 해놨어요. 그래서 3학년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화학 1을 못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죠. 화학 1을 2학년 때 물리 1은 안 듣고 화학 1을 들었어요. 자기 공부해 보니까 물리가 맞는 것 같아요. 3학년 돼서 우리 학교에서는 물리 2를 못 들어요. 왜요? 화학 1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수가 안 돼요. 그 계산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구학 2, 그러니까 2를 꼭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 시간에 이제 뭐 다른 걸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수를 한다라는 거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죠. 꼭. 물론 기왕이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과 쪽으로 만약에 간다 하는 학생이면 2를 한두 개 이수가 된 상황이어야 기본적으로 수시에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는 문이과 할 것 없이 요즘 철학적인 요소와 융합을 해서 인문학과 융합을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내용도 조금 익혀놔야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미했을 때 어색하지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진행하는 게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관계 설정부터 하고 가죠. 여러 가지 일단 기후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하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지구 온난화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에 교과서상에서는 이제 사막화 이거 나오죠. 이거 말고 이제 있는 게 오존층 파괴 현상이 있어요. 중간고사 준비할 때까지 제가 오존층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서술형 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오존층 파괴가 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써놓은 인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야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건가 놀라웠습니다. 기후 이상. 근데 환경 변화가 기후 이상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죠. 뭐도 있냐면 여기에 각종 환경 오염 현상도 하게 됩니다. 환경 오염은 종류에 따라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해양 오염, 토양 오염, 그 다음에 우주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뭐 일단 이건 안 하는 거니까 제껴놓고 요번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오존층 파괴도 제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교과에 나온다며. 사회에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네,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순서대로 좀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이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필요로 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지구온난화를 해내려면 온실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의 1학기 때 비슷한 말 하나 있었죠. 뭐였죠? 물의 순환 한 적이 있죠. 대기로 얼마 올라갔더니 뭐 대기에서 땅으로는 얼마 떨어지고 그때 사용했던 말이 물수지였습니다. 뭐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열수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열 에너지의 수입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대기 대순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존층 파괴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하려면 촉매가 참가하는 반응에 대해서도 조금 반응식 세우는 거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훑으면 자동적으로 위에 거도 해결이 된다. 서술적으로 나가는 형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외에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온실 효과를 좀 다룰게요. 오늘 길게 안 갑니다. 길게 나가면 열수지. 안 건드릴 확률이 거의 한 90%. 온실 효과만 건드려도 사실은 빡센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좀 정확하게 하고 가면 별로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온실 효과가 뭐예요? 온실 효과. 다시 뭐라고? 온실 기체가 없으면 온실 효과가 없나? 아니에요. 온실 기체가 아니더라도 온실 효과는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온실 효과는 누가 하는 거다. 일단 머릿속에 있어요. 온실 기체만 온실 효과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체, 그러니까 대기가 존재하면. 뭐가 존재하면? 대기가 존재하면. 그거는 행성이든 항성이든 공통으로 적용이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행성으로만 국한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일단 누가 하느냐? 행성, 이제 앞으로 지구라고 얘기할게요.
그죠? 일반화 시킬 필요 없잖아. 지구의 뭐가? 대기가 어떻게 한다는 건데? 열을 가둬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두는 거지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돼요. 됐어? 그러면 무슨 열을 가두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안 내보내고 가둔다 이 말이잖아.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지구하고 오늘 공부하는 새끼도 수능을 준비하는 새끼도 그렇게 알고 치는 새끼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알겠어요? 몇 번을 강조를 해도 티미하게 앉아있다가 유튜브도 다시 티미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인강 쳐다보고 또 EBS 또 쳐다보면서 있다가 같은 말을 4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자꾸 누구를 흡수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열을 가둔 거다. 라고 하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은연중에 생각해보면은 가장 당연한 것 같잖아. 그 말이. 그거 말고 있나?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잘 들어. 지표가 내뿜는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부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복사가 뭡니까? 복사. 카피가 아니고 대기 없이 영이 전달됩니다. 영어로 라디에이트예요. 레디에이션이 방사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요거하고 이제 같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컨덕트, 전도. 그 다음에 플로링, 대류. 그리고 복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전도, 대류는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열 전달 방식이에요. 됐니? 그 중에 복사는 나머지 두 개와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하면 매개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간다는 거야? 열이 직접 가는 겁니다. 됐나? 직접 갈 수 있는 거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몰라도 돼. 열이 직접 간다. 됐나? 그럼 열이 직접 가는데 간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출발해서 어디론가 도달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이때 복사가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날 때? 복사가 일어날 때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는데 도착점에 도착했다는 것은 도착점이라고 지정된 구역이 이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이때 주의할 점. 복사되어서 나간 에너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 하는 에너지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느 지점에 도달되면 반드시 100% 흡수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어떻게 된다? 튀어나가요. 이거를 반사라고 합니다. 됐나? 그럼 선생님 어쨌든 다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때 열 전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이게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와가지고 여기 부딪혔어. 그런데 70개가 튕겨져 나왔으면 얘한테는 오로지 얼마만? 30만 전해진 거예요. 됐니?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또 하나. 도달되는 방식은 복사되어서 입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입사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건 태양에서 출발한 에너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사는 빨아당기는 것보다는 뭐 내놓는 방출의 개념이 있어요. 됐니? 방출되어서 나가서 지구에 도달되었을 때 뭐 했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에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 그러면 지구에 도달된 태양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개라고 하면 30개는 튕겨져 나가요. 몇 개?
30개는 튕겨져 나가는데 튕겨져 나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가 튕겨내느냐면 여기서는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 있잖아. 이 중에서 누구만 따지냐면 직권하고 수건만. 기권만 따져요. 수권은 직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됐니?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튕겨내는 놈은 누구냐면 지표가 튕겨내기도 하고요. 대기가 튕겨내기도 하는 거예요. 됐니? 그 다음 또 하나 있어. 튕겨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각각 꽂혀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게 흡수야. 뭐가 있다고? 흡수. 마지막 하나 더. 그냥 관통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투과. 됐나?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투과가 있긴 있어도 투과는 거의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니까 투과는 없다고 보자. 됐나? 그래서 일단 써놔놓고 다시 복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행성의 대기가 누구를 빨아당기는 거냐면 뭐와? 태양 복사 에너지 일부도 흡수하는 거는 맞아요. 됐나? 일부와 그 다음에 일종의 야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좀 바꿔놨어요. 됐니? 읽어볼게요. 온실 효과란 일단 누구가? 지구의 대기가 어디?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왔는 거 일부 받고 흡수하고 또 어디에서? 지표도 흡수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좀 이따 쓰겠습니다만은 모든 물체는 지가 20의 에너지를 받았으면 다시 뭐 한다? 지가 20의 에너지를 온도 평형 상태에 도달 이후에는 계속 20을 내놔야 돼요. 알겠어? 물론 행성인 경우에 항성은 이게 성립이 잘 안 돼. 왜? 지가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됐나? 그러면 지표에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 후 그러니까 나오는 게 실제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우주 밖으로 못 나가고 대기가 어떻게 해버린다? 쪽 빨아 당겼어요. 중요한 건 이거야. 먹은 만큼 뭐 한다? 내뱉어야 되잖아요. 내뱉는 방향이. 대기는 우주 밖으로 내뱉기도 하지만 어디로 내뱉기도 한다? 지표로 내뱉기도 하는데 지표로 내놓는 양이 훨씬 많아요. 아주 많은 정도는 아니고 알았어? 비율로 따지자면은 한 2대1 정도 될 거예요. 2배 정도는 지표로 보냅니다. 됐나?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왜 그럴까? 사실은 이건데 이게 대기라 합시다. 대기. 얘가 에너지를 내뿜으면은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내놓을 거 아니야. 근데 지표는 바로 붙어 있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놓는 양은 비율은 어떤데? 방출률은 비슷한데 같은 시간 동안 지표에 다시 도달되는 양이 너무 많은 거죠.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적은 양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표로 재방출되고 그럼 지표가 어떻게 할까? 또 흡수하죠? 그래서 그 흡수한 걸 다시 어떻게 하면? 또 흡수한 만큼 뭐 한다? 방출할 거잖아. 방출하는데 그게 바로 우주로 나갈 수 있나? 또 누가? 그래서 안에서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의 최초의 출발점은 어디였는데? 예, 태양에서 출발됐는데 태양과 지구가 형성이 되고 나서 태양의 에너지를 내뿜고 나서부터 처음에
점차적으로 이게 순환이 안에서 내부 순환이 계속 반복되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돼서 현재까지 왔는 거예요. 됐어?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대기 중에 성분이 온실 효과를 특별히 잘 일으키는 놈들이 좀 많아지니까 내부에서 순환되는 에너지 비율이 어떻게 됐다? 더 높아진 거예요. 됐나? 그게 뭐다? 지구온난화다. 주의할 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자꾸 상승하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라고 얘기하면 온실효과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가겠다. 편하게 하자. 천천히 할게. 알았어?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아, 씨발, 이거 좀 고치달라니까. 복사법칙.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우주상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디선가 출발해가지고 이게 입사된 에너지라고 합시다. 뭐라고? 입사 에너지. 입사되었다라는 게 반드시 흡수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됐니? 그럼 이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된다? 일부는 튀어나오고요. 됐니?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투과해버립니다. 됐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사, 흡수, 투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과는 우리가 정하자는 거죠. 투과는 얼마라고 치자. 0이라고 하자. 이제 무시하자. 라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사되었다라는 것은 복사 형태로 도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됐니? 입사된 에너지 총량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흡수 에너지 더하기 반사 에너지예요. 중요한 건 물체예요. 뭐라고? 물체. 됐나? 네. 그럼 쉬워요. 이제 연습 하나 해볼게요. 태양에서 지구로 입사된 에너지를 100이라 합시다. 얼마로 하자고? 100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태양 복사만 생각합니다. 뭐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지구가 복사하는 것은 생각 안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지구 시스템이 원래는 지수, 기, 생, 외 5개가 있는데 몇 개만 생각하자고? 직권하고, 그러니까 직권, 수권 합쳐서 우리가 지표. 됐어? 그 다음에 기권, 대기. 이렇게 2개만 생각합시다. 됐니? 그러면 지구 복사라는 뜻은 무슨 말이고? 누가 방출한다는 뜻이야? 지표 방출과 대기 방출로 나뉘겠죠? 그럼 이래 되네. 잘 봐라. 지구 복사는 뭐와? 지표 복사와 대기 복사의 합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태양 복사는 어디에 도달됩니까? 태양 복사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가 되지? 지표 흡수
더하기 대기 흡수 더하기 지표 반사 더하기 대기 반사 이래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 지구 흡수라고 얘기를 해요. 됐니? 여기서 주의할 게 이 값은 두 개 합친 값은 이 값과 같을까 다를까? 위에 거랑 받은 만큼 반사. 부담 줄 생각 없어. 걱정하지 말고 생각해. 알아서 편하게 생각해. 이게 지구가 흡수하는 거지. 그러면 흡수했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 돼요. 방출해야 되잖아. 그러면 총 나간 양은 누구하고 같아야 돼? 지구 총 복사량과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노란색 네모 쳐는 놈 두 놈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같다는 거예요. 됐니?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돼요. 왜요?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잘 봐. 이게 같아지려면 뭐 하려면? 같아지려면 지구가 복사했다는 것은 방향이 어디고? 그냥 뭉뚱거리 가지고 야 지구 복사란 말을 방출이라고 생각하라 했어요. 그럼 지구 방출 그러면 어쨌든 지구 밖으로 나간 거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 대기 복사는 뭐는? 대기 복사는 어디로 보내노? 지표로도 돌려보내고 우주 밖으로도 보내고 맞나? 맞나? 천천히 할게. 다시 지구를 현재 지구 시스템을 대기와 지표로만 구분해 놓은 상태예요. 이때 우리가 지구가 흡수했어요 라는 말은 뭐는? 지구가 흡수했어요 라는 말은 지구 바깥에서 있는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들여온 거죠. 그래서 잘 들어. 지구 복사, 어디 갔노? 태양 복사는 태양에서 지구로 도달된 거지. 그 중에 일부는 지표에 흡수되고 대기에 흡수됐잖아. 맞아? 근데 이거를 반드시 그냥 지표 흡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로부터 왔는데? 태양으로부터 왔는데 지표에서 흡수한 거하고 태양으로부터 왔는데 대기에서 흡수했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지표 흡수를 다시 풀어보면 이래 돼요. 지표 흡수는 태양에서 꽂히는 것도 있지만 어디서 꽂히는 것도 있다. 그렇죠. 대기에서 꽂히는 것도 있는 거야. 됐나?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나누면 이래 됩니다. 지표 복사는 뭐는? 지표 복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지표에서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네. 뭐하고 뭐? 지표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우주 공간으로 그냥 바로 슉 빠져나가는 게 있고 이때 대기를 투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 어디로 도달되는 놈도 있다.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그냥 쓸리는 놈도 있는 거야. 이때 내부적인 반사는 없다고 봐. 됐나? 그럼 이 중에서 지표에서 어디로 나간 값이 우주로 나간 값이 나간 값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대기 복사는 다시 어떻게 나뉘지? 대기에서 바로 우주로 나가는 놈이 있고 대기에서 어디로? 지표로 나가는 놈이 있잖아요. 맞아? 이 중에서 대기에서 우주로 나가는 거 2개 더 했는 게 이거하고 같아요. 즉 저것끼리 안에서 주고받은 것은 지구 복사라 혹은 지구 흡수다 이런 말을 쓰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잘 들어. 지구는 분명히 대기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구가 주어가 돼가지고 지구가 흡수했어요 라고 하면 뭐? 태양에서 흡수했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 될까? 1학년 2반이 흡수했다라고 얘기합시다. 뭔가를 받았다. 그 말은 1학년 2반 저끼리 주고받은 거는 포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다 10반이가 얘들 둘 다 10반이잖아. 예를 들어서 10반 학생 둘이가 뭔가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10반이 아닌 학생이 아닌 사람이 뭔가를 던져줬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넌 이름이 뭐니? 준호. 준호가 2개 받고 태경이가 3개 받았어요. 총 받았는 거는요? 5개 받았죠. 근데 다시 얘기해 볼게. 태경이가 3개 받고 준호가 2개 받았는데 준호는 다시 1개를 태경이한테 줬어요. 됐니? 10반 학생 둘이가 받은 양은요? 받는 행위는 태경이가 2번 있었지. 처음에 바깥에서 3개 받았는데 저끼리 주고받는 과정에서 하나 받은 게 있잖아. 그거는 태경이가 흡수한 거는 그러면 몇 개? 결정적으로 4개 되는 거지. 근데 애초에 10반 학생이 전체 받은 거는요? 5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됐나? 그럼 이런 거야. 다시 간다. 지구 흡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던져줬다는 말을 안 해줘도 뭐를 의미하는 거다? 지구 흡수라는 거는 여기 쓸까? 지구 흡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따로 주어로 출발 지점을 얘기를 안 해줘도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꽂힌 거? 첫 번째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표로 바로 내리꽂힌 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지표 흡수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건 지표 흡수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지표가 흡수했다. 그러니까 태경이가 흡수한 거는 바깥에서 왔는 것도 있지만 준호가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되나? 이쪽 단어는 어쩔 수가 없어. 뭐가 어쩔 수 없는 거냐면 내가 강의를 할 때 개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처음부터 빠바박 하고 왔다면 걔는 반드시 지구학 교육과를 가야 돼요. 진짜야. 내가 가르친 학생이 그동안 10,000명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한두 놈 있을까? 진짜 만에 하나 둘이야. 그럼 결론. 이 내용은 졸라 어렵다? 그걸 수도 있는데 대다수 인간들이 병신이다. 왜? 내가 지금 비하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국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커밍아웃 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지구과학을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지만 이 내용이 처음부터 이해가 됐냐 하면 아니에요. 처음에 나도 이거 주고받는 거 할 때 씨바 지구 흡수래며 이래 되는 거야. 대기가 120을 빨았대. 그러면 지구 흡수 120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대기가 태양으로 받은 거는 30이고 지표로부터 받은 게 90이면
지구 흡수를 계산할 때는 뭐만 계산해 줘야 돼? 30. 30만 계산해 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내용이 과학적으로 뭔가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냥 지금 봐봐. 에너지를 그냥 주고받는 거를 말로 표현을 뭘로 했을 뿐이다. 복사 또는 방출 또는 흡수. 맞아? 지정되어서 나오는 대상체도 그냥 지표냐, 대기냐, 지구냐, 우주 공간이냐. 그러니까 지구와 지구가 아닌 곳.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이건 순전 국어 그냥 주어 싸움인 거야. 주어. 주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집단이 있고 구성원이 있을 때 구성원을 주어로 잡았느냐 집단을 주어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얘들 둘 다 10반이잖아. 맞아? 누가 얼마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얘네들한테 10개를 뭔가를 던져줬어. 그랬더니 3개는 튕가내고 7개만 받았어요. 됐나? 반사율은 얼마고? 30%죠. 졸라 계산하기 좋잖아. 맞아. 10반 학생 둘이가 받은 것은 반사율은 30%예요. 됐어요? 이때 몇 개씩 받았는가 봤더니 준호가 2개 받았고 태경이가 5개 받은 거예요. 됐나? 그럼 이때 지표 흡수는요? 태경이 흡수는요? 그 행동으로 끝났으면 50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거 안에서 주고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태경이 흡수가 50이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으면 50이란 답을 대답할 수 있을까? 준호와 태경이의 태경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건 얼만데 이래야지. 그러니까 주어가 지표 또는 대기가 되면 지표가 방출한 양은 얼마예요? 하면은 지표가 방출했다는 거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출발했어? 지표에서 출발한 양이지. 그러면 도착점을 2개를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지표에서 출발되는 거는 어디에 꽂힐 수도 있고 대기에 꽂힐 수도 있고 어디에? 우주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름 물어볼 수는 있죠. 자, 태경이가 총 토해낸 양은 얼만데? 예를 들어서 태경이가 30개를 던졌어. 총 토해낸 양은 30개예요.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태경이가 30개를 던졌는데 20개는 튀어나왔는데 10개는 준호가 받은 거야. 가로채기 순간에 인터셉트. 됐어? 됐어? 10반 학생 둘이가 토해낸 값은요? 20개밖에 안 되는 거지. 태경이는 몇 개 던졌지만 10반의 소속원인 태경이는 30개를 던졌지만 10개는 중간에 인터셉트 돼가 준호가 꿀꺽한 거야. 그래서 10반 학생 두 소유권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건 얼마? 20개인 거예요. 됐니? 뭔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따라서 지구 흡수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해도 어디에서 출발해서 대기의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표로 들어간 것과 태양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대기로 들어간 것만의 합을 의미를 하는 거지만 됐어? 지표 흡수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태양에서 지표로 갈 수도 있고 대기에서 지표. 이거는 태양에서 어디로 들어온 거하고 지표로 들어온 거하고 더하기 대기에서 어디로? 지표로 들어온 거를 그러니까 얘는 도착점만 하나 해놓고 출발점 2개를 명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 이 온실효과와 지구의 열수지 파트의 싸움은 뭘로 결정되느냐? 문제를 보면 온실효과 너네 나중에 원리를 이해하라 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뭐 어렵다고 이게. 근데 희한하게 열수지 그림이 나오면 내가 보니까 어디지? 우리 부교재 올케를 보니까 한두 개씩 있더만. 그 문제만 나오면 알고 보면 그 문제 원리만 이제 원리랄 것도 없어요. 우리 물수지 했을 때랑 똑같은 거야. 출발점과 도착점 주어와 대상 목적어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 다만 여기서는 생략법이 쓰인 거예요. 지표흡수 그러면 뭐라고? 지표흡수 그러면 태양에서 지표로 왔는 거하고 따로 앞에서 출발점을 지정 안 해놨다면 야 지표 흡수량이 얼마야? 그러면 태양에서 왔는 거하고 대기에서 왔는 거 합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잖아. 물수지 할 때, 물순환 할 때, 야, 대기에 총 들어온 양은 얼마니? 그러면은 어디에서 증발한 거하고 바다에서 증발한 거, 육지에서 증발한 거 다 합쳐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30을 받았다 합시다. 얼마 받았다고? 그러면 대기가 다시 우주로 내놓는 양은 30이다? 맞아, 틀려. 꼭 그렇지는 않다. 오케이? 그러나 각각이 받아서 우주로 내놓는 양은 다를 수 있으나 총괄 다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쳤더니 지구의 전체 구성원으로서 지구 전체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게 70이면 나가는 값도 얼마다? 그렇죠. 그거는 성립을 해요. 그것만 성립이 되면 그 표가 어떤 표라도 졸라 복잡하게 만든다고 개질할 죄송합니다. 수능에서 지난 한 20, 30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어요. 업그레이드 되어 왔는데 이 안타까운 인간들이 틀린 인간들은 100%야. 걔한테 물어보면 지구온난화 모를까? 알아요. 온실효과 설명하라고 하면 잘해요. 온실기체 종류 졸라 잘 알고 있죠.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저 그림을 보고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걔인데 니은쯤에 저기에서 대기가 방출한 양은 얼마다 이지라면 기가 막히게 틀리는 기라. 맞는 말 적어놓으면 틀렸다 하고 틀린 말 적어놓으면 굳이 또 맞다고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그 문제는 나오면 국가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답률이 얼마인 줄 압니까? 난이도를 중으로 냈을 때 정답률이 얼마가 되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70에서 75 사이 떨어지면 제일 좋은 문제야. 그게 중자 난이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 그런데 이 온실 지구 열수지 문제는 3점으로 내도 그렇고 2점으로 내도 그렇고 늘 55에서 60 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그날 신의 점지를 받아서 강력한 찍기가 발현되는 새끼들도 있고 여러 인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거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복사법칙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고 열수지 파트로 넘어가면 나머지 내용은 몇 시간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간혹 너 11월 달에 모의고사 쳐 안 쳐? 네, 수능 끝나고 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층 분화. 아, 이 새끼 델로 만델로. 잔혹하지만 현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게 진짜로 대학 갈놈 안 갈놈이야? 그게 아니고 아, 야는 수능도 되는 놈 이래 되는 거죠. 알겠어? 근데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수능은 제가 이제 강제 권유는 안 해요. 그러나 수능이라는 무기를 하나 들고 있으면 남들 6번의 기회 있는 걸 자기는 9번의 기회로 혹은 그 이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기왕이면 재수없게 사는 게 좋잖아. 억양이 좀 이상하죠. 재수를 안 하고 중요한 거죠. 재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과에 가는 게 좋잖아요. 일단은 그게 너 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갖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11월 달에 물론 이 문제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면 막 풀다가 씨발 안 나왔네 이주라면서 졸라 막 겁주고 지랄하더만은 기말고사로 공부할 걸 이러는데 기말고사에 낼 거야. 알았어. 미쳤다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겠나? 기말고사에 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11월 달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2번 반복을 하는 것도 그 이유고. 됐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